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풀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도 강조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여야가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어제 만찬 회동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어제 있었던 용산 만찬을 놓고 뒷말이 무성한 여당과 금투세 토론회 이후 후폭풍을 겪고 있는 야당의 내부 사정을 짚어보고 이 파장이 향후 정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면서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헌과 관련해 범위와 적용 시기는 열어두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의 범위와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어 국회에서 방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면서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점점 더 폭과 넓이가 깊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에 맞는 일이다. 우 의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며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이 있는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개헌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만큼은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늦어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국민투표하는 걸로 해서 원포인트 부분 전체 또 즉각 차기 32년 이런 그 범위와 시기는 합의되는 만큼 하고 단지 이 정치가 길을 만드는 일, 그건 해야 된다. 의료 대란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선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지 못해 아쉽다며 정부가 더 유연한 태도로 나서고 의료계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해야 된다. 이 밖에 우 의장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동의했고 연금 개혁에 대해선 특위냐 상임위냐 논의를 어디에서 할지 여야 원내대표와 조만간 해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상임위 갈등에 대해선 청문회는 도덕성은 비공개로 정책은 공개로 분리할 필요가 있고 법사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둘러싼 당내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가 불발된 것을 두고 당정 갈등을 넘어 계파 충돌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2달 만에 만찬에서 다시 만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은 체코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지만 만찬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친한계는 한 대표가 일부러 만찬장에 일찍 갔음에도 독대는 물론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의정 갈등 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한 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며 주위 참모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껄끄러운 얘기도 들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고 뭐 추석 때 가보니까 어떻고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발언 기회가 한 번씩 쭉 돌아가는 발언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죠. 반면 친윤계는 당정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독대가 불발된 것을 두고도 말할 기회는 충분했다며 오히려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이 비판받을 소지를 공개적으로 만든 한 대표에게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고 소통의 한 과정으로 길게 봐달라며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중요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독대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한 대표가 어제 만찬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독대를 재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내에선 계속되는 당정 갈등이 부진한 여권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다음 달 16일에 치러지는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을 찾아 민심 잡게 공을 들였습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남 영광에 이어 부산 금정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표심 잡기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는 보수 정당이 독재하는 사이 침체 위기에 빠진 악순환을 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투표로 심판해 냅시다. 윤석열 정권에게 조기 퇴장의 경고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곳 금정에서 도약과 변화의 선순환을 만들어 냅시다.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에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 대란 속에 국민이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잃는데도 정부가 엉뚱한 곳에 신경을 쏟고 국민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또 금정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국정이 지금처럼 잘못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공공병원 추진이 지역 최대의 현안인 가운데 민주당은 금정구의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 지역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정과 양산, 울산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이어 금정구 지역화폐 발행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를 함께 외치며 손을 맞잡았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선 날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가 관건입니다. 부울경에서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외치는 두 당의 입장에선 여야의 1대1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한번 해볼만 하다는 판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가 있던 2018년을 제외하곤 보수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지만 여론의 변화를 고려하면 승산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생각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는데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가 중요한 지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부산 범어사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정여 대종사와 부산 불교 연합회장인 주지 정호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달라는 불교계의 당부에 이 대표는 스님들이 길을 열어달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등이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위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 야당 주도로 소위에 넘겨졌고 여당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상임위 소식을 오다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완화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세종시 수건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그리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90여 개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됐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없어 내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른바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 시 사퇴금지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결국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두 법안을 상정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고, 민주당은 운영위의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국방위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천안함 특별법과 예비군 동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예비군법 등을 법사위로 넘겼고, 행안위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정무위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서은한 개공기자와 함께 어제 이뤄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여당 간의 그 회동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어제 회동을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독대는 없었고요. 의대 정원 관련 이슈나 김건희 여사 등의 예민한 이슈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여당, 이 두 중요한 축 사이에서 현재 누가 더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를 이 대통령실이 보여주려 했던 회동인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의 만찬, 또 10분간의 산책까지 모두 100분간 이뤄진 회동에서 주된 이슈는 이 윤 대통령의 이 체코 방문 성과와 정기국회 일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요. 당정 화합 메시지 또한 없었습니다. 특히 당을 대표하는 한동훈 대표의 인사말 기회도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대의 의미를 담을 때 당을 대표하는 인물에게 인사 발언권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조차 부여하지 않은 겁니다. 이 주도권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려 하는 의식 순서가 아니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친한계의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오늘 이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만찬만 하고 결국은 끝나는 자리여서 깊이 있게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런 의미에서 독대가 안 된 점이 더 아쉬운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독대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은데 대통령실로부터 언론에 먼저 이 독대를 밝힌 것은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받은 한동훈 대표가 어제 회동에서 다시 또 독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공식적인 루트를 밟은 셈인데 과연 독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가 함께 가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말이 사실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독대 재신청도 결국 이 흐름의 맥락에서 대통령실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만찬이 종료된 직후 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조만간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재차 독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언론의 기존에 먼저 독대를 요청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점을 고려해서 독대 신청을 언론에도 알릴 것이라는 점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한계는 이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고 당정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만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는 잇따른 독대 요청이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 친윤계 인사는요, 제게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될 텐데 왜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서은한 했습니다. 기자께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오늘 오전에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요. 네. 특히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이 검찰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들이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독대가 이른 시일 내에 또 한 대표가 원하는 주제들로 이뤄질 수 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자, 그래서인지 대통령실도 이번 회동에 대해서 이 사진을 4장 공개한 선에서 언론 대응을 좀 끝냈는데 당연히 민주당 측에선 이번 회동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회동 이후 오늘 조간에 모든 매체에서 일면 뉴스였지만요. 대통령실은 이 회동 관련된 영상도 제공하지 않았고요. 기념사진도 단 4장만 공개를 했습니다. 또 이 공동 취재 기자단이라고 하죠. 보통 저희가 일명 풀단이라고 부르는데 풀단 취재 기자나 풀단의 사진 기자들의 현장 출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초 설명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당초 대통령실은요. 전례대로 만찬이 시작된 뒤에 사진과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만찬 종료 30분 뒤에야 기자단의 사진만 공개를 했습니다. 또 이마저도 당초 7장을 제공했다가요. 일부 사진을 삭제하고 4장만 제공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 2달 전 만찬 때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등 6장의 사진을 공개했던 것보다 적은 그런 규모입니다. 당연히 야당의 공세도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회동 후에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서 이 의료 대란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너무 한가한 만찬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시각도 적잖게 나오는데요. 당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게 민주당에 잇따른 이 정쟁 법안 입법 발의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제 이뤄졌던 금투세 토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물론 또 이후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예 쪽으로 방점이 과연 찍히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물어본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를 거론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는 유예에 힘이 실리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어제 김영환 의원이 이 주가가 우하향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인바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 혹은 선물 풋을 잡고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김영환 의원의 취지는요, 인버스 ETF처럼 지수와 연계해서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 혹은 하락한 거의 2배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 금투세로 인해서 장이 하락한다고 예상이 되면 그 방법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승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들로부터는 이 발언이 현재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 때문에 일각에서 이 정책 토론회가 되레 혼란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친명계 자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이 유예보다는 폐기가 낫다는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처음에 원래 유예 입장이었는데 이 최근의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폐기 찬성 입장.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요. 이재명 대표가 이 당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때 유예 옵션을 제시했었지만 실제로는 내심 이 금투세를 폐지하고 푼 게 명심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제 토론회가 끝나고 이 민주당 쪽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예를 얘기했기 때문에 폐기 혹은 최소 유예 쪽으로는 결정이 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번 금투세 관련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는요. 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기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슈에 따라서 전통적인 진보 정당의 틀에 묶이지 않고 유권자의 민심을 따를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고 푼 게 명심이고 최소한 그 유예 쪽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민주당 쪽 분위기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재선거가 열리는 영광과 곡성에서 이재명 대표는 100만 원과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조국 대표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 살포 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산을 절감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모호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한 교과서가 역사 왜곡은 물론 표지만 바꾼 채 재출판하는 표지가리 꼼수까지 동원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부실검정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권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근거와 대책도 없이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의대 교수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정부가 2025년 의대 입시 증원을 진행시켜 현재 수시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다가올 의료계와 교육계의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해 정부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고통받는 시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는 무모한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 개념이 없던 30년 전에 의료사협이 처음 출범했다고 치하하고 국회도 지역의료 필수 의료를 확충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김윤, 용해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건강 돌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초고령 사회를 맞아 의료사협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9월 2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인버스 투자하랍니다. 금융투자세를 유예할지 예정대로 시행할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죠. 이 과정에서 인버스 투자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쳐다보질 않는답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불확실한 이러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지.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올라도 또 거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이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내는 세금인데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미국 흐름과 다른 국내 주식시장이 더 외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코스피 하향이 걱정된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받아친 건데요. 인버스 투자란 주식 가치가 떨어질수록 돈을 벌게 되는 일종의 역투자를 말합니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 주식 투자자들은 코스피 하락을 기대하며 투자하려는 뜻이냐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게 민주당의 뜻이냐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해명에 나선 모습입니다. 우하향할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면은 다들 하락에 이제 베팅하는 인버스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할 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였다고 저는 맥락을 이해하는데 촉박한 시간 안에 내 머릿속에 있는 좀 복잡한 생각을 축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좀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를 좀 잘 아는 분이 이제 소위 전문 용어를 쓴 건데 거기서 했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인버스 투자 발언을 했던 김영환 의원은 반박 자료를 내면서 비꼬아 답변한 게 왜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의 유예를 겪고 민주당 당론이 결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금투세 운명.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독대 역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어제 만찬을 가졌죠. 하지만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신경전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통령의 독대, 과거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대통령의 독대는 배석자가 있는 경우와 배석자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과거 군사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배석자 없는 대통령실의 독대가 밀실 정치의 상징이자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비춰지기도 했었죠. 과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김대중 정부에선 대통령의 독대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대통령의 독대는 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경계한 겁니다. 독대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선 독대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일방적으로 해석돼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과의 독대는 물론 여당 지도부와도 수시로 독대하면서 배석자 없는 독대를 즐겼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당 인사들과 독대를 가지는 건 당정 소통으로 비춰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독대 신경전이 불거진 건 물밑 조율을 거쳐 이뤄지는 독대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재요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드는 게 무슨 희애를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게 좀 껄끄러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 얘기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대통령한테 직접 문자 드려서 아니면 전화 드려서 잠깐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게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언론 플레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보는 것 같고요. 두 사람의 독대에 정치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는 어떤 역사를 쓰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유예 당시보다 인기 상황은 더 악화되어 시상장, 주가 조작 등으로 소액주들의 피해를 이런 논의 얼마나 정권의 상권 분리가 한 축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용산 만찬 후에 뒷말이 무성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분위기는 좋았는데 말을 안 한 건 한동훈 대표였다. 대통령도 한 대표를 배려해서 오미자차와 고기를 준비했다. 이런 이 말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현안을 이야기할 자리는 아니었고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용산 만찬 두 분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먼저 정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정치권에서 만찬을 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밥은 먹고 살아요. 하루에 세 끼. 근데 네. 이제 정치적인 계기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어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의 만찬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습니다.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이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결실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마 야권,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아무 결과도 안 나오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네. 야당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국민들이 실망할 정도의 그러한 그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이한 거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안을 얘기하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소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또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또 그들대로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죠. 굉장히 점잖은 어조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금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여의치 않은데 어느 정도로 여의치 않으냐면은 현안을 토의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정말 답답하고 한가한 그런 만찬이었다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대통령실에서는 왜 만찬을 이번에 열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추정할 뿐인데요. 네. 실제로 그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는가. 원래는 만찬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답변을 주지 않다가 네. 결국은 그 체코행과 맞물리면서 만찬이 24일이다라고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러면 독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언론에 공개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만찬을 한 것인데 단순히 그 만찬을 하고 또 한 대표가 좋아하는 메뉴에다가 술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정국이 타개될 정도의 그런 정국이 아니거든요. 네. 그 심각성이 아직까지 인지되지 못했다면 그거는 대통령실의 보좌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네. 뉴스토마토의 김 여사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인한 만찬 개최로 이제 생각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만찬 그 대통령이 만찬 전에 독대 요청을 사실상 이제 거부한 걸로 이제 이미 네.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빈손 만찬은 이미 뭐 그 기정사실화 된 게 아니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추석 전에 한번 만찬을 계획이 있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의대 정원 문제 관련돼서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어떤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연기를 했었죠. 네. 추석 이후로 네. 뭐 추석 민심을 듣고 다시 하자. 그래서 뭐랄까 이게 그 뒤로 한번 좀 이어져 있던 그 정거랑 이어져 있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 지금 그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그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쪽에서는 흘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표현이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가 멀어지면 이익을 볼 만한 자들의 지지를 확률이 높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윤상현, 뭐 김재원 이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마치 언론 플레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좀 서로 의견은 좀 현재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 대표라는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면은 밥을 먹었다. 성과는 밥을 먹었다. 이 얘기가 이제 뭔가 그 돌려서 좀 얘기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좀 정말 밥 먹은 거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좀 돌려서 얘기한 상태여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당시 당 대표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2015년, 16년 시절에 당 대표였는데 그러면서 한 작년인가 올 초쯤에 했던 얘기로 기억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독대 요청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독대 요청을 했는데 계속 독대를 컷당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사태가 커졌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당의 여당의 대표와의 독대를 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불통의 리더십이 네. 점점점 심해지는 이렇게 좀 증폭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어떤 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이후에 레임덕이라든가 하면서 탄핵까지 당하게 됐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한다 안 당할다 떠나가지고 뭔가 좀 현재 너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황이. 네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찬 후에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독대 이제 재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미 이제 대통령이 한 차례 독대를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더 부담을 느낄지 아니면 취임 이제 그 2달을 지나서는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독대에 대해서 더 부담을 느낄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을 느끼는 크기는 네. 권력의 크기와 연동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권력이 더 큰지에 따라서 부담의 크기도 연동돼 있고 대통령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책임의 크기와 권력의 크기와 부담의 크기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을 봐야 되는데 특히나 여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여당 대통령에게 좀 긴히 드릴 얘기가 있으니 상의 드릴 얘기가 있으니 독대를 하자라는 네.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계속 피하는 게 일단 국민들이랑도 그러니까 기자들도 안 만나고 국민들이랑도 못할 정도고 네. 여당 대표랑도 그 소통을 잘 못할 정도라면 그거는 이제 좀 많은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 만찬 전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독대 요청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공개적으로 만찬 석상에서 독대 거절을 당했고 하면서 이후에 또 재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끈질기게 독대를 하는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번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미 20%를 찍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위기와 관련한 인식 구조가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10월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하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적어도 부산 금정이라든지 또는 강화의 보궐선거에서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면은 한동훈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뭔가를 풀어야 되고 또 지금 세간에 지금 계속 지금 증폭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네.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통령에게 그 심각성을 전달해야 될 네.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래서 급한 쪽은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네. 지금 한동훈 측근들이 그런 말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그래도 한쪽이지 대통령 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누구 말처럼 마일리지가 쌓이면 대통령에게 결코 바람직한 결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있잖아요. 그때는 당에서 만나주질 않더라도 감히 당의 누구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동훈 측근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났다. 네. 여지를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거의 예. 비판 쪽의 그런 목소리를 내지 상당히 않습니까?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당내에서도 자칫하면은 소위 누수라고나 할까요? 네. 그것의 구멍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측면이 있죠. 네, 지속적으로 독대를 요청하는 그 배경에는 당면한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으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요. 그 김 여사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이제 이런 가운데 더욱더 이제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 기소 권고 결정을 이제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기소해라. 한쪽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준 자는 기소하고 받은 자는 불기소 이런 전례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운영위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 국정조사도 요구를 했습니다. 명품백 의혹 관련한 검찰의 최종 처분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이른바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이제 불리고 있는 이 사안은 또 어디까지 좀 흘러갈 것인지 먼저 그 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별일 없다라고 이제 약간 면죄부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에서 하는 거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등등의 눈치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여론이 보기에는 더욱더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라고 오히려 뭐 이슈화 시켜준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둘 다 그 어떤 뭐 무혐의 처분을 해도 뭐 이슈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 이슈긴 하지만 오히려 더 말씀하신 대로 준 사람은 뭔가 죄가 있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준 사람 준 당사자가 네. 내가 청탁을 하려고 준 거다라고 말하는 이 약간 해괴망측한 상황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검찰 및 검사 조직, 검사 및 검찰 조직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서 약간 하명을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좀 이슈를 키워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여지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이런 상황들이 뭐 재보궐선거에서 이 자체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손 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공범조에서 방조죄로 검찰 쪽에서 기소를 형태를 바꿨더니 거기서는 이제 유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용산 대통령실의 워딩이 뭐였냐면 당시에는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는데 같은 법리로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런 식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지금 2심에 대해서는 입장을 아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때 논리를 적용하면 같은 법리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도 유죄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죠. 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약간 국민 밉상으로 점점 안 그래도 찍혀 있는 판국인데 네. 이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의혹에다가
이번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그 명태균 씨가 관련된 딜이라든가 김영선 씨는 또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한테 월급의 반을 꼬박꼬박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JTBC가 밝힌 거에 의하면 다 합쳐가지고 한 1억 원 약간 안 되게 지금 준 걸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돈 거래 내지는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 그리고 그 2022년 6월에 재보궐선거에 개입되는 성공한 개입이었고 이번 총선에서 또 이제 성공하지 못한 개입이 있었고 네. 그래서 약간 2중, 3중, 4중으로 네. 과거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였다라면 김건희 여사는 실선 실세로서 역할을 아주 독특히 하면서 이 어떤 범 여권에 대한 국민적 어떤 불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의혹 또는 약간 이제 그 불만 또는 우라통 이런 거를 점점 키우는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또 언론 노출도 활성화시키는 뭐랄까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정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처분을 내릴지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좀 어디까지 이 뭐 2년치의 뭐 그 녹취가 뭐 확보돼 있다 뭐 뉴스토마토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또 뭘 들고 있는지 대통령실도 모르고 또 일반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뉴스토마토뿐만이 아니라 또 서울의 소리에서 나오는 보도도 있고 JTBC에서 네. 나오는 보도가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언론사에서 뭘 보도할지 모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도하는 측은 쥐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측에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못하죠. 그다음에 어떤 카드를 내밀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러한 보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대통령실을 참 난감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심이 결론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그다음에 이 최 목사 명품백을 줬다는 최 목사와 관련해서는 기소 의견을 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최라는 사람은 자기 잘못한 거 있으니 기소하라라고 지금 하는 아까 핵에 망측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청탁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미끼를 이렇게 던진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마치도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 지금 그런 이것도 또 다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이걸 자꾸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는 기소로 나갈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전제로 해서 네. 그럼 최재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왜 고대의 아마 법과 사상의 대가인 한비자 말씀인 것 같은데 비리 법권천이라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에 있어서 법 위에 권력이 있고 권력 위에 천이라는 건 민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보다도 국민정서법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법으로 해석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는 데다가 네. 이것은 뭐라 그랬죠? 그때 함정 몰카라 그랬나? 근데 이거를 국민 정서가 납득하려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어떻게 준 사람은 죄가 있고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황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제 한 절반 정도 소화를 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금투세는 좀 간단히 들어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결론 좀 어떻게 날 것 같으세요? 지금 분위기를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네. 그 유예는 최소한 좀 하는 걸로 되는 것 같고 그러나 폐지까지 갈 확률은 좀 낮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금액 자체가 아주 큰 세수를 갖는 이제 세수인 건 아니지만 한 1.5조 원 정도 규모 네.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이제 완전 폐지하기에는 원래 그 전에 있던 세수 이렇게 거래세를 줄이면서 원래 금투세를 늘리기로 한 거였는데 네. 그러면 뭐 금융 관련 소득은 전혀 안 받을 건지 그거는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어떤 유연성 있는 것 같은 모양을 좀 보여지면서 실제로는 유예로 가는 걸로
당에서도 그렇게 규결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 번 그 유예가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 예정이었는데 한 번 더 한 2년 정도 유예가 될 것 같다. 그렇죠. 2년 정도 유예인데 실제로는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초에 그 1월이 되는 거죠. 유예가 끝나는 게 시작이 되는 게. 2025년 시여니까 2027년 1월에 시작인 건데 네. 원래 했던 거라면. 네. 근데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이 금투세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투자자들이 5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로 인해서 1,4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게 실은 하나의 정책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여야 할 거 없이 당내 무슨 파악하기 없이 만장일치로 한 번 더 유예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번 한 번 더 유예가 되고 2027년 1월에는 대선 이전에 실질될 가능성은 이제 현저하게 없어졌다. 지형상 시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을 아주 폼나게 해보려다가 오히려 토론 과정에서 인버스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네. 완전히 아닌 만도 못한 토론을 만든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은 매국 베팅당으로 지금 전락하게 생겨서 말씀하신 대로 금투세 유예는요. 네. 지금 기정사실화 돼버렸어요. 지금 여의도 가보세요. 금투세는 다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그 각 증권회사가 지금 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여러 발언들을 쏟아내셨는데 아직 그 대통령을 이제 못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이제 지적을 했고 검사 탄핵,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검사 탄핵은 신중해야 하지만 왜 검사 탄핵이 있는지 이렇게 시도가 되고 있는지 검찰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김 여사 의혹을 방치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의미심장한 이제 발언들을 냈는데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다운 내지는 국회의장스러운 발언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출신다운. 네. 네. 그런데 이제 김 여사 의혹 같은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정말 난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민주당이 다수의 어떤 포갑이라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으나 네.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노랑봉투법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수라는 그런 어떤 강점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그런 법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지만은 계속해서 그 다수라는 이유로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지금은 완전히 검사 길들이는 법까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형 감각을 좀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우 의장이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국정에 대한 동력을 상실한 건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당도 잘못하는 게 있고 뭐 야당도 또는 이제 정부도 이러저런 뭐 잘잘못이 있긴 할 텐데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좀 공정한 평가는 어떤 거냐면 권력의 크기랑 전 연동돼 있다 생각이 들어요. 더 큰 권력을 가진 쪽이 언제나 더 큰 책임이 있는 건 명백한 거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이러저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자체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이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행정부 권한이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풀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건데 네.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여소야대를 하더라도 이 정도로 심하게 약간 국회를 무시하거나 야당을 무시한 적은 역사적으로도 흔치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어떤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민주당 출신이라는 걸 떠나서라도 어느 정도 좀 할 얘기를 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10월 재보선, 10월 16일 재보선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근데 이 호남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 선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부산에서는 양당 간의 이제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산 민심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든 10월 재보선 이제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영광이죠. 명국 대전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차지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조국 대표의 위상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 보궐선거가 이상하게라 그랬던가 이상하게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지도부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곡성과 영광에 그 공을 기울이는데 특히 영광에 지금 조국 대표는 뭐 월세살이까지 살면서 전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네. 그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에 누가 승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금정이나 광화는 거의 텃밭인데 광화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그 인천시장을 했던 안상수? 안상수 전 시장이 지금 이제 강화군수 후보로 뭐 무소속으로 네.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그다음에 대표의 지지율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궐선거고 그 지역에 어떤 조직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그 단일 후보를 낸다는 건 어떻게 그것도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이 또 녹록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산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야성을 가진 도시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었는데 또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중앙에서 네. 상황이 오면 그걸 또 반영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겠죠. 10월 재보선 어디를 어떻게 좀 주목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핫한 데는 그 광양. 네. 광양과 이제 금정으로 봐야 되겠죠. 광양과 금정. 영광. 영광. 근데 지금 영광은 그 지역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로 나오고 있어요. 네. 영광은 현재 오차 범위 이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아시다시피 우리가 호남은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당에 대한 이러저런 역사적 이유라든가 등등 때문에 비판적 문제의식이 아주 강한 곳인데 그러나 지난 총선 때를 복기해 보면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만 좀 더 많이 나온 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남의 일반적인 광주 전남 사람들의 생각은 국민의힘은 뭔가 좀 견제하지만 민주당도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총선 때 나름 돌풍을 일으켰지만 국회는 실은 또 쪽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2석인데 민주당 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다음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여기서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이길 경우 네. 그러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능한 어떤 출마 당선까지를 기대하는 유능한 정치인들이 민주당 쪽으로 더 많이 갈지 조국혁신당으로 더 많이 갈 건지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 위상은 확 달라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어떤 분기점이 되는 거여서 2년 후에 지방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네. 조국혁신당이 이기게 될 경우 만약에 뭐 결과야 이제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러면 정치적인 존재감이 일정한 정도 생기죠. 네. 우리나라 선거는 비례대표 캡하는 매우 작고 지역구 선거 지역구 선거의 당선자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 지역구에서도 뚫을 수 있는 정도의 정치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부산 예측도 한 10초 정도 들어볼까요? 부산은 실은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지긴 했지만 네. 아주 많은 격차로 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정서라든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약간 감가상각당하듯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데 네. 그런 걸 했을 때 민주당이 후보를 어떤 사람을 내고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충분히 한번 비등비등하게 붙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